안녕하세요. LG CNS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인 하루조각의 PO 겸 그로스 리드로 섬기고 있는 우희선입니다. 하루조각은 사용자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남긴 흔적들, 예를 들면 카드를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디를 갔다든지 아니면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다든지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서 수집되어서 그 수집된 걸 바탕으로 하루의 흔적들을 조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루를 쉽게 간편하게 돌아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조각들을 가지고 챗GPT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하루의 일기, 하루의 기록을 텍스트로 써주는 기능까지 지금 도입된 상태이고요. 개인의 데이터의 주권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면서 국내에도 마이데이터 관련 법이 정비가 되고 이제 실제로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허가를 받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금융기관이고 그리고 금융 데이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서비스가 자산 관리에 치중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희는 IT 기반 회사이다 보니까 사용자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모든 사용자의 생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자산 관리를 넘어선 생활 관리를 통해서 가치를 더 확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루조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신사업의 진행 프로세스는 대부분 이랬던 것 같아요.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탑다운으로 탑라인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전략부서나 리서치 부서에서 소비자 조사나 리서치를 통해서 실무부서에서 이제 만들고 그것이 런칭되고 나서는 마케팅을 통해서 사용자들을 확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데요. 이제 런칭 이후에 사용자를 모으는 것에 자연스럽게 마케팅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런칭 후에 런칭 마케팅 효과로 인해서 처음에는 사용자가 엄청 많이 뛰었다가 프로덕트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 사용자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리텐션 수치가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프로덕트 자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조각의 신사업 검증 과정은 기존에 제가 했던 것과 좀 다르게 진행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라는 것 자체가 국내에 성공한 레퍼런스가 없었다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완전 사용자의 그 만족, 니즈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가장 큰 니즈였고요. 이런 배경으로 인해 하루조각은 그로스 해킹을 통해서 사용자 검증과 성장의 근거를 마련을 하자. 현재 하루조각은 다양한 이제 그로스의 영역들 중에서 뉴 유저 액티베이션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요. 저희의 액티베이션은 결국 신규 사용자가 들어와서 아하 모먼트를 경험을 하게끔 하는 거, 그거를 이제 액티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루조각의 아하 모먼트는 사용자가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집된 조각들을 바탕으로 AI 자동 기록을 통해서 하루를 빠르게 간편하게 기록을 하는 경험을 하는 것을 아하 모먼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아하 모먼트까지 가기 위한 전환율 지표로 생각을 했을 때 아하 메트릭과 그리고 이제 셋업 메트릭, 이 두 가지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믹스패널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그것을 개선을 하기 위한 가설 수립, 그리고 실험 세팅, 실험 라이브, 그리고 피드백, 그리고 그렇게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덕트를 개선을 하는 활동, 이것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코어 액션 기준으로 그 액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코호트를 상세하게 쪼개서 그 코호트별로 데일리 리텐션과 위클리 리텐션 그리고 먼슬리 리텐션까지 같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의 아하 메트릭인 데이터를 가지고 AI 자동 기록을 통해서 하루를 기록을 해보는 경험, 이 경험을 한 주간 사용자 수를 부국성 지표로 해서 날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커스텀 코호트를 생성을 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코호트를 여러 개로 쪼개서 브레이크 다운해서 퍼널 리포트든 리텐션 리포트든 인사이트 리포트든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매력이 있고 편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어려웠는데요. 첫 번째는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로스 해킹의 방법론이라든지 진행되는 과정들, 그리고 이게 필요한 이유, 전체적인 로드맵 등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또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었고요. 사용자의 반응과 또 근거기에 기반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해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인 그로스 해킹 방식이 조금은 낯설고 익숙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재화 시키기 위해서 여러 차례 교육도 진행을 하고 조금씩 이 방식이 익숙해지는 엔지니어 분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고요. 그로스 프로세스를 내재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하나가 있는데, 최근에 진행했던 PMF 프로젝트에 처음으로 합류를 해서 그로스 해킹을 처음으로 접하게 된 프론트 엔지니어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적응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프론트 개발 건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나누는 게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프론트 개발자의 시각 자체가 이 개선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표가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역으로 물어보고, 그리고 PMF를 진행할 당시에는 이 아이디어가 이 MVP의 핵심 가치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의견을 오히려 역으로 주면서 그 의견을 낸 기획자라든지 아니면 디자이너하고 동등한 수준에서 토론을 하는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그 주도적이고 근거에 기반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문화들이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 구성원들한테 그로스 해킹을 해보자 라는 것에 있어서 설득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결국에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기존에 일을 하던 방식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경험이 좀 많거나 직책이 높은 사람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실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한다면, 그로스 해킹을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주도적으로 데이터를 찾고 근거를 찾아서 해야 되는 이유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있고 또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본인의 일에 대해서 해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설득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도 사실은 아직도 그로스 문화를 내재화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좀 중요하게 놓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마케팅이든 프로덕트 매니저든 과제들을 시작을 하는 시점에 근거에 기반한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을 바탕으로 시작을 하는 것, 그 부분이 일단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가설로 실행을 한 거를 성공했는지 실패를 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를 세우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과제가 끝나고 나서 그것을 진행을 했던 사람이 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성과나 실패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팀 구성원들한테 그 배운 지식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공유회를 여는 것. 이 세 가지를 좀 중요한 문화의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믹스패널이라는 도구가 그 문화를 습관화시키고 이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설을 세울 때도 그렇고, 실험에 대한 아니면 개선 사항에 대한 지표를 확인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유회를 열 때도 마찬가지죠. 마케터나 기획자가 직접적으로 데이터를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뷰로 찾아보고 구성원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고, 또 구성원들도 그 과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자신이 관심 있는 쪽으로 데이터를 또 뜯어볼 수 있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었고, 그런 문화를 내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신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정말 참 고생이 많으시고 진짜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대기업이나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그로스가 전혀 없는 곳에서 그로스 해킹이라는 방법론을 내재화시키고 문화로 들여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첫 번째는 빠르게 속도를 내서 내재화를 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을 일단 먼저 버리시는 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로스 해킹은 사실은 스킬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고 일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적응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고, 그게 납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그것을 도입을 시킬 때는 전체를 교육을 하거나 전체 대상으로 바꾸기보다는 일단 먼저 작은 성공,
그리고 작은 변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먼저 경험을 하고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로스 해킹을 통해서 변화를 주고 개선을 해나가야 되는 필요가 있는 그 부분에 먼저 한번 그것을 도입을 해보는 게 좋은데, 그걸 도입을 할 때 그로스 해킹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로스 TF를 작게나마 조직을 하고, 그 조직 안에서 너무 복잡하지 않은 작은 실험부터 시작을 하면서 그 실험을 진행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런 부분들을 TF 멤버가 아닌 다른 분들한테 사례를 공유를 하고, 그 효과가 검증이 되는 과정 안에서 다른 영역을 담당을 하고 계신 분들, 그 그로스 해킹을 자기의 피처에도 적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천천히 생길 텐데, 그럴 때 조금씩 확산을 해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그로스 스프린트 첫 번째로 진행을 했던 실험이, 한 화면 안에서 콜 투 액션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의 색깔을 바꾸거나 그 버튼을 더 많이 누르기 위해서 툴팁을 추가를 하거나, 이런 이제 아이디어가 첫 번째였거든요. 사실 실험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고 굉장히 간단한 실험이었기 때문에 처음 경험을 해보는 그 내부 구성원들한테는 실험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구나, 이런 결과들이 나올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해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 작은 실험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하자면, 조직 내에 그로스를 도입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일단 먼저 의사결정권자의 지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조직 내에 그로스의 작은 성공 사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 성공 사례들을 통해서 점점 확산시켜 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과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당연히 그랬고요. 이러한 과정을 겪는 분들이 나 말고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같은 환경 안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동일한 생각과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과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방법을 서로 나누면서 찾아가면서 힘을 내셨으면 합니다. 팀장님들, 리더님들, 화이팅!